2014년 제2회 한국전기설비 규정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회차도 역시 암기를 위주로 해서 해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81번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사용하는 철탑 중에서 전선물의 지지물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 종류는 또 나왔지요. 이거 2014년 1회 때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답은 4번 내장형 철탑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11에 보면 내장형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82번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의 시설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합성수지 몰드 안에 접속점을 1개까지 허용한다. 합성수지 몰드 안에 접속점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건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합성수지 몰드뿐만 아니라 뭐 어떤 관이건 그 안에 전선의 접속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무슨 뭐 누전이 났거나 이랬을 때 그 관 안에 접속점이 들어가 있으면 누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접속점은 그런 관 안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32.21.1 보면 여기 나와 있죠. 합성수지 몰드 안에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83번 교량 위에 시설하는 조명용 저압 가공 전선로에 사용되는 경동선의 최소 굵기는 몇 밀리미터인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222.5 보면 저압 가공 전선은 케이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장강도가 3.43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이 3.2mm인데 절연 전선의 경우에는 인장 강도가 2.3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 이상의 경동선. 요거 오타입니다. 밀리미터입니다. 그래서 경동선일 경우에는 지름이 2.6m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압 가공 전선로에서 경동선일 경우에는 지름이 2.6mm 이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84번 다음 중 국내의 전압 종별이 아닌 것은 국내의 전압 종별 우리나라에서는 전압을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초고압이 답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초고압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한국전기설비 규정 111.1을 보면 저압은 교류는 1kV, 즉 1000V 이하, 그러니까 1000V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1000V까지는 저압, 직류는 1.5kV 이하, 1500V까지는 저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고압은 교류는 1kV를, 직류는 1.5kV를 초과하고, 초과는 이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이 숫자를 넘어선 그 범위를 초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압에서 1kV를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고압에서는 포함하면 안 되겠죠?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고압은 교류에서는 1kV, 1000V, 직류에서는 1500kV, 1.5k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것. 그러니까 이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7kV, 7000V를 포함하는 거겠죠? 7000V를 포함한 거기까지가 고압의 범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7kV를 넘어선 그런 전압을 특고압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84번의 답은 초고압이 답입니다. 국내 전압 종별이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초고압이 답이에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5번 의료 장소의 안전을 위한 의료용 전압 변압기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전격 출력이 10kVA 이하이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42.10.3을 보면 의료 장소의 안전을 위한 보호 설비 규정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 내용 중에 비단락 보증 절연 변압기. 이 비단락 보증이 뭐냐면 단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증한 절연 변압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단락 보증이 무슨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단락 회로 증명 절연 변압기라고도 해요. 회로가 증명된 절연 변압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2차 측 전격 전류는
교류는 250V 이하로 하며 공급 방식의 전격 출력은 단상 2선식의 10kVA 이하로 할 것. 예, 그죠? 그래서 전격 출력은 10kVA 이하로 할 것. 예, 그래서 8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예, 다음 문제. 자, 86번. 사용 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보안공사로 적합한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인데 여기 한국전기설비규정 333.17이 해설에 들어가 있는데 333.17이 아니고요. 333.19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333.19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공용 설치 사용전압이 35kV 35,000V죠.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사용전압이 35,000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 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보안공사로 적합한 것 특고압 가공전선과 약전류 전선 등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에 의할 것. 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정오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19를 보시고 책에다가 메모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17은 삭제하시고 이 내용으로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7번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특고압 가공 전선의 전선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시설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접촉시키고 비닐 테이프 등으로 30cm 이상 간격으로 감아붙인다. 30cm가 아니고요. 20cm입니다. 0.2m죠. 한국전기설비규정 333.3을 보면 조가용선의 케이블에 접속시켜 그 위에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 등을 0.2m 이하의 간격을 유지시켜 나선형으로 감아 붙일 것.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조가용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얘 뭐라고요? 지지물에 이렇게 선을 걸 때 이 인장 강도 때문에 그 인장 강도를 못 이겨서 선이 끊어지거나 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요 위에다가 선을 하나 더 이렇게 좀 인장 강도가 큰 선을 이렇게 걸고 이 선을 이렇게 잡아준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조가용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을 도와준다고 해서 조가용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거는 애들을 행거라고 하죠. 그래서 케이블은 조가용선에 접속시키고 비닐 테이프 등을 0.2m 이상 간격으로 감아 붙입니다. 근데 여기는 30cm, 0.3m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87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88번. 고압 옥내 배선을 할 수 있는 공사 방법은 케이블 공사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42.1을 보면 고압 옥내 배선은 애자 사용 공사, 케이블 공사, 케이블 트레이 공사로 시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케이블 공사 여기 있죠. 88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89번. 가공 전선로에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이상시 상정 하중은 무관. 이상시 상정 하중이 무관할 때는 안전율이 2가 됩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331.7을 보면 가공 전선로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에 관련된 규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2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그 이상 상정 하중에 대한 철탑의 그 기초에 대하여는 1.33이다. 이때는 1.33이 되는 거예요. 안전율이. 요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89번엔 이상시 상정 하중은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안전율이 2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90번.
금속체 외함을 갖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되어 위험의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전로에 누전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용 전압은 몇 볼트인가? 자, 90번 문제도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 전압은 몇 볼트를 초과하여야 하는가? 네. 문제를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60V가 아니고 여기 50V로 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네, 요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 211.2.4 보면 누전 차단기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금속재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기계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동 차단되는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금속재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 50V를 초과. 이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1번 전극식 온천 온수기 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전동기 전원 공급 변압기는 300V 미만이 아니고 400V 미만입니다. 미만의 저런 변압기를 사용할 것. 한국전기설비 규정 241.4.2를 보면 전극식 온천 온수기의 전원 장치에 관련된 규정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승온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급소펌프에 직결되는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압은 400V 미만의 저렴 변압기를 사용할 것. 이렇게 나와 있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92번 전기 부식 방지 시설에서 전원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적합한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그 주위에 1m 이내 전이차는 10V를 넘지 말 것. 자, 여기 한국전기설비 규정 241.16.3을 보면 전기 부식 방지, 회로의 전압 등 해서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으신데요. 여기 4번에 있죠.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그 주위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이매점과의 사이 전이차는 10V를 넘지 아니할 것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틀린 거죠. 그래서 답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3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발전기, 변압기, 조상기, 모선 또는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단락전류입니다. 단락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답은 단락전류입니다. 이 내용은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제23조의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이 발전기, 변압기, 조상기, 계기용 변성기, 모선 및 이를 지지하는 애자는 단락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94번 발전소, 변전소를 산지에 시설할 경우 절토면 최하단부에서 발전소 및 변전 설비까지 최소 이격거리는 보안, 울타리, 외곽도로, 수림대를 포함하여 몇 메타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답은 6m입니다.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제21-2조를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산지 전용 후 발생하는 절토면 최하단부에서 발전 및 변전 설비까지의 최소 이격거리는 보안 울타리, 외곽도로, 수림대 등을 포함하여 6m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6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95번 345kV 가공전선과 154, 154kV 가공전선과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26을 보면 이런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표가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시 이격거리를 나타내는 그 표지요. 그런데 문제 보면 345kV 특고압이죠. 그리고 154kV 특고압입니다. 근데 표는 특고압과 저고압 가공전선이에요. 이게 해설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한국전기설비 규정 333.27 보면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라는 그런 제목으로 또 규정이 정해진 게 있거든요. 거기에 다항을 보시면 특고압 가공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는 333.26개 그 333.26-1표에 준하여 그 값을 구할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333.26
예, 이 내용하고 동일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특고합과 특고합의 접근 또는 교차 시 이격거리도 특고합과 저고합 가공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시 이격거리로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고 여기 해설 나온 걸로 한번 이격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60kV 이하는 2m, 60kV 초과는 2m의 기본 이격거리 2m의 사용전압이 60kV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0.12m, 12cm를 더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 3, 4, 5에서 3, 4, 5에서 60을 빼서 그 나온 값에 10km마다 이 2m에서 0.12m를 더해주란 얘기예요.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3, 4, 5에다가 60을 빼서 10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단수가 나와요. 28.5단, 뭐 28.3단, 28.1단 이렇게 나와도 29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29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면 기본 이격거리 2m에 29단, 1단마다 그 단수마다 12cm, 0.12m를 더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29 곱하기 0.12를 해주면 얘를 계산하면 5.48m가 나옵니다. 그래서 95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좀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 그냥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이거 직접 읽어보시고 이 계산도 직접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문제에서 특고합을 줬어요. 근데 왜 특고합, 저고합에 관련된 이 표를 하냐면 한국전기설비규정 333.27 다항에 보면 특고합 가공전선과 그 특고합 상호 가공전선, 그러니까 특고합과 특고합 가공전선의 이격거리도 이 표에 준해서 그 계산을 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95번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96번 일반 주택의 저압 옥내 배선을 점검한 결과 시공이 잘못된 것은? 자, 답은 3번입니다. 합성 수지 간의 지직점 간의 거리가 2m가 아니라 1.5m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96번의 답은 3번이에요. 한국전기설비규정 232.11.3을 보면 합성 수지관과 그 합성 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에 관련된 규정이 나오는데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로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자, 97번 22,900V 대 220V 30kV 암페아 변압기로 단상 2선식으로 공급되는 옥내 배선에서 저렴 부분의 전선에서 대지로 누설하는 전류의 최대 한도는? 이 문제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보기 드문 그런 계산 문제입니다. 네. 자, 전기설비 기술기준 제27조를 보면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 전류를 구한 다음에, 최대 공급 전류를 구한 다음에 2000분의 1을 곱해줘서 누설 전류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최대 공급 전류 I는 R분의 V가 있고요. 또 P는 VI에서 요 I를 구하려면 전류죠. 이 전압하고 전류입니다. 얘 넘어가면 I는 V분의 P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P 줬죠. 용량 줬습니다. 그리고 이 전압은 옥내 배선에서의 그 누설되는 전류이기 때문에 차단기 2차 측이 되겠죠. 집으로 들어오는 배선이 차단기 2차 측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V는 22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0분의 30 곱하기 여기서 킬로볼트 암페아로 줬기 때문에 10의 3승을 곱해줘서 얘가 이제 최대 공급 전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곱하기 2000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0.068 암페아가 나와요. 얘가 누설 전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단상 2선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0.068 곱하기 2 하면 0.136 암페아가 되는데 문제에서는 미리 암페아로 찾아라. 보기에 다 미리 암페아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미리 암페아로 바꿔주면 136 미리 암페아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97번 같은 경우는 정말 드물게 나오거나 진짜 안 나올 확률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이해가 되지 않으셔도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문제와 답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2014년 2회 한국전기 설비 규정 문제를 마무리를 졌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중복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 이런 거 좀 느끼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한국전기설비 규정 과목은 기출 문제를 우선 암기를 하고 나서 한국전기설비 규정, 그거를 잘 나오는 부분을 규정해서 좀 읽어보시면 고득점을 맞힐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기출문제 풀이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